안녕하세요. 예, 직강생 분들 환영하고요. 예, 인강생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저는 최진호라고 하고요. 자기소개는 좀 이따가 할게요. 먼저 강의 계획서부터, 실라버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핸드아웃이 있는데 없는 사람 가져오세요. 1, 2월은요, 예, 영어학을 강의하는데 강의 소개 부분은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이 개강일이고요. 매주 금요일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시 전으로 끝날 건데 많이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1시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한 2번 정도 가질 거예요. 강의 교재 4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무료로 받으셨는데 그 교재로 하고요. 오후에는 Applied English Phonology 특강이 있습니다. 그 수업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5번 보세요. 보충자료 단권화를 지향하여 교재에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는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어서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원서 내용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서 원서를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질문을 보면요, 카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때 여기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오신 직강생 여러분들은요, 수업이 끝난 후 1시 이후에 하거나 또는 원서 특강이 끝나는 5시 반이나 그 정도에 1대1로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요일 밤에 10시까지 여기 있는다고 했죠. 오피스 아워가요. 매주 금요일 6시에서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층에 와서 궁금한 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최시원 선생님하고 같은 데를 써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질문 있으면 들고 오셔서 뭐든지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된다, 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기출문제인데 이게 왜 답인지 잘 모르겠다, 뭐든지 다 질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지 자기가 다 알면 독학을 하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구박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는 무료지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질문하기 싫어, 괜히 쪽팔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만 무료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 거라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또는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영어학 스케줄은요. 오늘은 챕터 3 신텍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챕터 1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8번에 보면 원서 특강하는 Applied English Phonology Second Edition은요. 1, 2, 3월 3개월 과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학 스케줄은 1, 2월 2개월 과정인데 특강은 3개월로 좀 길게 잡았고요. 특강은 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이 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2시에서 3시 강의 1시간 하고요.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자습 시간이 있어요. 그때 복습을 해도 되는데 퀴즈를 내가 내줄 거기 때문에요. 퀴즈를 풀고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부터 다시 수업이 이어지고요. 5시나 5시 반에 강의가 끝날 겁니다. 5시 반부터 30분 동안은 1대1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강의 계획표 말고 이제 자기소개 좀 해야겠죠. 저는 자기소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처럼 들릴까 봐 하기가 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는 듣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요.
저는 평생 영어학만 공부했어요. 저는 학부 때도 영어학 전공, 석사 때도 영어학 전공, 유학 가서 영어학 전공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좋아요. 학점이 좋으면 뭐가 좋으냐? 실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실력이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어렵게 설명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더욱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자면요.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갔어요. 갔더니 한국 동기애들이 몇 명 있죠. 수업 끝나면 나하고 같이 밥 먹재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수업 끝나고 통사론 숙제 같이 하재요. 왜냐하면 나는 모범답안 같이 다 아는데 다른 동기들은 한국에서 좀 부실하게 배웠는지 어려워하더라고요. 혼자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숙제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교수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너희 둘이 숙제가 너무 비슷하다. 둘 중에 누가 뺏긴 거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빵점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뺏긴 친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친구만 다른 숙제를 받아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수용도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좀 다르게 바꿔라. 안 그러면 너무 티나면 교수님이 아니까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했는데도 교수님이 보기에는 다 보이죠. 둘이 숙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 정도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재의 99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신텍스 99페이지. 통사로는요,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의문론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서 통사론의 실력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뭐냐 하면요. 제가 학부 때도 Transformational Grammar, 그거 빨간 책, 레드포드 책으로 배웠어요. 석사 갔더니 또 그 책으로 한대요. 좀 새로운 책으로 배우고 싶은데. 박사과정 유학 갔더니 또 그 책으로 한대요. 3번이나 했어요. 그게 유학 가서는 제발 이것 좀 면제를 해달라. 나는 한국에서 2번이나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교수님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레드포드 책을 3번이나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겹도록 나는 신텍스를 많이 해서요. 신텍스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99페이지 보겠습니다. Predicates, Arguments and Semantic Rules 가 나옵니다. 1번의 Predicate는 우리말로 수로고요. Argument는 논항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영어와 한글을 번갈아 가면서 쓰니까 뭐 적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논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영어로 뭔지 알면 이해가 더 잘 되니까요. 1번 예문을 보면요. The crocodile devoured a donut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1번을요. 2번 문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 조금 볼게요. We will refer to elements that require the specific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position expressed as predicates. 이렇게 나와 있죠. 수로 디바우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에서 참가자들의 명시, 상세, 스페시피케이션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participa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논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will refer to the participants themselves as arguments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 문장은요. 2번 문장처럼 분석이 됩니다. devoured가 수로지요. predicate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에 주어가 있고 이쪽에 목적어가 있어요. 이쪽 양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argument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논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냐면요. 이렇게 적어봅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논항이라고 가리킵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논항이다. 쉽죠? 그거는 synthetic terms라고 나와 있고요. 동사 용어고 밑에 보면 agent, patient는 의미론 용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3, 4, 5분의 다른 문장들을 분석해 놨는데요. 3번에는 주어만 필요한 자동사지요. 그래서 intransitive verb라고 적혀 있고요. 4번은 목적어가 하나 필요해서 mono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일항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번 5번의 경우는요. gave라는 수요동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두 개지요. ditransitive는 목적어가 두 개라서 이항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predicat하고 argument가 뭔지 설명했습니다. 2번은요. 2014년도에 기출됐던 문제고요. 의미역이라고 합니다. 의미역. Semantic Rules라고 또 부르고요. 똑같은 용어가 많아요. 이거는 Seta Rules라고 부르고요. 이거 적어보세요. 이걸 Seta라고 있습니다. Seta Rules라고 또 부르고요. 의미역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Semantic Relations, 의미역 관계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용어가 지금 3개나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Semantic Rules 이렇게도 부르니까 이것도 적어보세요. 좀 이따가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Semantic Rules도 의미역입니다. 이 4가지 용어가 다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미역은요, 언어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한 가지 방법이 1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의미역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행위자역인데 doer나 instigator, doer는 행위자라는 뜻이고요. instigator는 개시하는 자, 어떤 행동을 개시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행위자입니다. 에이전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patient가 나오죠. patient는요, undergoer, 적어보세요. 겪는 자, 어떤 거를 겪어요? 겪는 자. 그 다음에 theme은요, moved에 진하게 돼 있죠. moved 밑에 적어봅니다. 이동당하는 개체, 동사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집니다. 이동당하는 개체입니다. 여기서 이 교재에서는요, patient하고 theme은 이렇게 다르다. 이동되면 theme이고 동작을 겪으면 patient다. 이렇게 구분을 해뒀는데요. 다른 책에는 이 두 가지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봅니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용어다. 즉 겪는 자면요, undergo면 무조건 patient, theme 아무거나 적어도 정답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역입니다. 그 다음 experiencer는요, 경험자역인데요. 어떤 것을 경험하지요? The living entity, 살아있는 개체고요. 생물이고요. That experiences, 여기서 경험한다는 거는요. 적어보세요. 심리적 상태를,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 기쁘다, 화가 난다, 그런 것들을 겪는 사람을 experiencer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상태를 겪어야 돼요. 다른 걸 겪으면 patient가 되어버립니다. goal은 목표역이라고 부르고요. benefactive는 수혜자역, 어떤 혜택을 받는, 이익을 얻는 개체입니다. source는 근원역, instrument 조금 중요하고요. 도구역입니다. 도구역. 어떤 동작을 하는 미디엄이라고 적혔는데 매체가 되겠습니다. 로커티브는 장소역, 그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정답을 내가 이미 적어놨어요. 의미역이 뭔지 적어보시오. 그런 연습 문제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His mother sent David a letter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는 에이전트, 행위자고요. 데이빗한테 편지가 가니까 목표 지점이니까 goal이 됩니다. letter는 이동당하는 개체니까 theme이 됩니다. 2번은요. David smelled the freshly baked bread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빗이 적극적으로 냄새를 맡으니까 에이전트, 그리고 빵은 냄새를 맡는 것을 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patient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patient 옆에 슬래시 긋고 theme이라고 적어봅니다. patient라고 해도 되고 theme이라고 해도 됩니다. 뭔가 동작을 당하면 patient, theme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요, 혼자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Non-referential, it, there이 나오는데 요 위에다가 적어봅니다. Non-referential은 비지시적. 그런데 이거 대신에 쓰는 용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dummy, it, there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임용고사에 실제로 출제됐을 때 이 용어를 썼는데 expletive를 썼습니다. dummy나 expletive는 내용이 없다, 가리키는 게 없다, 그런 의미로 쓰게 되겠습니다. 첫째 줄을 봅니다. Let us now turn to elements in sentences that do not receive semantic roles. 거기 밑줄 칩니다. Do not receive semantic roles. 의미역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의미역을 받지 않고요. 밑줄 치시거나 형광펜 치시면 되고요. 요거는 6번을 보면요. It always rains in London. it이 non-referential it 또는 expletive it이 됩니다. 날씨를 나타내니까. 7번에 There were 6 policemen on the bus. 요거는 몇 명이 있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서 역시 비지시적 대열이 됩니다. 그거와 대조되는 개념이 넷째 줄에 봅니다. 7번 밑에서 4줄 내려오면 Notice that unlike referential it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지시적 it이 되고요. 옆에 locative 대열 밑줄 치시고요. 장소적 대열이 됩니다. 그것이 각각 8번과 9번에 나오니까 연결하십니다. referential it은 8번의 it이랑 연결하고요. locative 대열은 9번의 대열 연결하시면 되고 8번의 it은 그것이라고 지시를 하는 대명사고요. 9번의 대열은 거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9번 밑에 봅니다. Remember that 나오는데 보면요. 콤마 다음 밑줄 칩니다. 어디냐면 Non-referential it and there do not receive semantic roles. 아까 밑줄 친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지시적 it과 there는요. 의미역을 받지 않는다. 의미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중요하냐면 오늘 배우는 raising하고 control 구문을 배우는데요. 거기서 이 개념이 다시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의미역을 받지 않는다. 3번 보겠습니다. Selectional restrictions는요. 우리말로 선택 제약입니다. 선택 제약. 이거는 딱 한 번 출제됐고요. 02년도, 오래됐죠. 02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선택 제약은 동사론에서 좀 쉬운 편입니다. 10번에서요. 동사 designed 밑줄 치고요. 11번 동사 took에 밑줄 치고요. 12번 broke에 밑줄 칩니다. 각각 앞에 나와 있는 느낌표는 문장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10번에 designed에서 밑줄 쳤으면요. 앞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해주시고요. 이 문장이 이상한 이유는요. 디자인의 주어는요. 어떤 게 돼야 되죠? 플러스 animate NP. 생물인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10번이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문이 되었어요. 11번에 took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쪽으로 화살표 합니다. 똑같이 주어가 animate NP여야 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스테이플러가 휴식을 취할 수는 없죠. 12번은 broke에 밑줄 하셨는데요. 오른쪽으로 목적어 쪽으로 화살표를 해주시고 broke는요. 목적어가 어때야 되냐 하면 플러스 concrete NP. 구체적인 명사여야 됩니다. feelings, 감정을 broke 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걸 break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요. 의미상의 제약을 가합니다. 의미상으로 이런 주어야 된다. 이런 목적어야 된다. 의미상의 제약을 선택 제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 Selectional Restriction을요.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Selectional Restrictions를 위반해서 비문이 되겠습니다. 문법이 틀리지는 않았지요. 의미 제약 때문에, 선택 제약 때문에 틀렸습니다. (12번) 밑에 보겠습니다. 밑줄을 내가 이미 그어놨죠. 좀 중요한 데는 내가 미리 그어놨어요. 편리하도록. restriction, 제약이다. 수로에 의해서 그들의 논항에 가해지는 제약이다. 맨 끝에 argument 동그라미 치고요. argument가 뭐라고요? 주어나 목적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엑스바 티어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페이지 위에 여백이 좀 있나요? 거기 여백에 적어보세요. 더북이라는 걸 수용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통사론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NP, determiner, noun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수용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2단계로 수용도를 그리는 방법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원 대치나 두소 대치 같은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개론서의 프롬킨의 Introduction to Language라든지 Linguist for Non-Linguist 그런 책에서 쓰는 수용도인데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를 쓰는 동사론이 아니라 3단계를 쓰는 걸로 수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MP, spec, bar, and book 이런 식으로 bar를 표현하기 때문에 엑스바 디오리라고 하고요. 엑스바 디오리는 몇 단계냐면 이런 식으로 구와 핵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 3단계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그려야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N은 핵이고요. MP는 구 카테고리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M바는 중간 단계라서 intermediate category라고 부릅니다. 중간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노트에 좀 필기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여백에다가 필기할 수는 없고요. 엑스바 디오리 또는 엑스바 신텍스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구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구를 이러한 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가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XP는 당연히 뭐가 되냐? MP, VP, AP, AD, VP, PP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2가지로 나오는 이유는요. adjunct는요. X바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가지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추리라고 부르지요. 나무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맨 밑에를 뿌리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열매라고 생각하면요. 이 X 자리에 noun을 넣으면 N바가 되고요. N바가 되고 여기는 NP가 될 거고요. 열매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됩니다. V를 넣으면 V바, V바, VP, A를 넣으면 A바, AP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 것 중에 생략이 가능한 게 있는데요. 스펙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adjunct도 없는 경우도 있고 컴플리먼트는 필수적이기도 하면서도 왕창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친 부분이 뭐냐? 옵셔널하다, 생략 가능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스펙, adjunct, 컴플리먼트 생략 가능하고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여기 핵이라고 불리는 X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요. 좌는요. NP가 됩니다. 얘가 N인 동시에 NP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아까 적었던 게 요게 헤드 캐러고리입니다. 핵범주. 여기는 구범주. 핵범주하고 구범주가 있는데 좌안 같은 경우는요. 헤드 캐러고리랑 구범주랑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핵이 명사인데 동시에 명사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스펙은요. 우리말로 지정어고요. adjunct는 부가어, 컴플리먼트는 보충어인데요. 그런 용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예문을 들어보면요. John killed the cat. 이 문장에서 동사구의 핵이 여기고요. 간단하게 H, 헤드니까요. 여기는 컴플리먼트니까 C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어는 꼭 필요한 보충어가 되겠습니다. 동사에. John did not kill the cat이라고 하면요. 여기 not이 뭐냐 하면 스펙이 됩니다. kill은 핵, H, 헤드고요. cat은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not이 스펙인가? 예, 처음 알았죠. 스펙이 어떤 거냐 하면요. 핵하고 보충어 이 두 가지의 연속체를요. 핵하고 보충어 연속체를 지정해주는 요소, 지정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정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정해준다는 말이 와닿지 않으면 꾸며주는 요소,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핵과 보충어 연속체를 둘 다를 동시에 꾸며줍니다. 부가어는요.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yesterday를 추가를 하면요. John killed the cat yesterday. 부가어가 되고요. yesterday는 있어도 없어도 말이 되지요. 그래서 옵셔널 하고요. 부가어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셔널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충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어,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has complement and specifier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진하게 적은 것들이 뭐냐면 1번에서 5번 사이에 진하게 적은 것들이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핵이냐 스펙이냐 컴플리먼트냐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자로 적도록 하겠고요. 1번에 not 밑에다가 spec이라고 적습니다. destroy는요 핵이니까 간단하게 H라고 적습니다. 헤드입니다. The garden 밑줄 치고요. 얘는 뭐예요? 컴플리먼트 C라고 적습니다. 2번 또 마찬가지 어는 spec, analysis는 핵이니까 H, of the sentence 밑줄 C, 컴플리먼트. 3번에 so는 spec, fund는 핵입니다. H, of coffee 밑줄 치고 C. 4번에 PP 예문이 나오는데 quite는 spec, E는 헤드입니다. H. agreement는 C. 5번에 much는 spec, faster는 핵, than me는 밑줄 치고요. than me는 complement, C라고 적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적겠죠. specifier 또는 spec은요. head complement sequence 연속체를 specify 지정해주는 요소이다. 그리고 complement는 어떤 성분을 나타낸다. 그것의 존재가 헤드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핵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complement입니다. 6번 그림은 이미 필기를 했었고요. 넘기겠습니다. 7번에 보면 X와 XP 사이에 중간 단계 X바를 가정한 것이 X바 디올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이 좀 중요합니다. 8번을 알아야지 추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specify는 뭐의 시스터입니까? 밑줄 칩니다. A sister of X바. X바의 자매입니다. adjunct는 옆에 밑줄 칩니다. A sister of X바. 얘도 X바의 시스터이고요. complement는 뭐의 시스터예요? A sister of X.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2번 부가어라고 되어 있고요. adjunct가 뭔지 첫 문장에 간단하게 밑줄 칩니다. 빨간 펜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파란 펜으로 밑줄 치셔야 돼요. 중요하면 제가 빨간 펜으로 하라고 얘기할게요. adjunct는요.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상황에 how, 어떻게, when, 언제, where, why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부가어라고 부릅니다. 9번에 역시 핵인지 부가어인지 그런 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analysis 밑에다가 핵, H. of the sentence 밑줄 C, 얘는 complement. 그 다음에 진하게 적힌 거는 A, adjunct입니다. 부가어입니다. 10번 또 마찬가지 fund가 FOND, fund가 핵, of copy 두 단어 밑줄 치고 C, complement. 진하게 적힌 after dinner, adjunct입니다. A. 11번 또 in이 핵, agreement가 C, about this가 A. 12번 faster이 핵, than me가 complement, by far가 부가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3에서 16은 부가어가 핵 앞쪽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13번에 진하게 적힌 silly 밑에다가 A, 부가어입니다. analysis, 핵이니까 H, of the sentence 밑줄 C. 14번 terribly, 부가어, fund, 핵, of copy는 complement니까 C. 15번에 진하게 적힌 unhesitatingly는 부가어니까 A. E는 핵, agreement는 complement. 16번에 clearly는 A,
faster, H, than me 밑줄 치고 C 넘깁니다. (104페이지) bear in mind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bear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빨간 펜으로요. 별표를 치고 adjunct의 세 가지 특징. 부가어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부가어는 옵셔널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17번에 A번을 보면 with tree diagrams가 있고요. B번은 없지요. 둘 다 말이 되는 제대로 된 표현이지요. 그래서 부가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2번은 can be stacked. stacked란 말은 겹칠 수 있다. 두 개 이상 겹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 써도 된다. 18번에 보면 silly, preposterous 둘 다 부가어입니다. 19번 또 진한 글씨 두 개, terribly 하고 after dinner가 부가어고요.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어 두 개 써도 된다.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의 별표 3개. 올해 임용고시 2016년도에 출제된 내용이 이 3번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컴플리먼트가 adjunct보다 핵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밑줄 쳐진 부분 있죠. 형광펜으로 색칠하거나 빨간 펜으로 밑줄 쳐주세요. Compliments are closer to the head of the phrase than are adjuncts. 이게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핵에 가까워야 되는 것은 컴플리먼트여야 된다. 밑에 5문장은 다 별표가 되어 있죠. 비문입니다. 21에서 25번. 21에서 25번은요. 어떤 걸 위반했냐 하면 핵 다음에 컴플리먼트가 나오고 adjunct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핵이 나오고 부가어가 나오고 컴플리먼트가 나와서 틀리게 되었어요. 즉 핵하고 컴플리먼트는 인접을 해야 됩니다. 남친 여친처럼 항상 같이 다녀야 되지 갑자기 A가 나타나서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24번만 예를 들게요. Quite with each other 이렇게 돼 있죠. in agre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quite는 스펙이고요. with each other은 부가어고요. in이 전치사 구 pp의 핵이고요. agreement가 complement가 되죠. 24번을 왜 설명하냐면 24번이 왜 틀린지 혼자 알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핵이 나오고 컴플리먼트 나오고 adjunct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adjunct가 핵하고 가까이 있어서 말이 안 되고요. 얘가 맨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해주세요. Quite in agreement with each other. 밑에 테이블 보겠습니다. 테이블 1에 typical specifier, specifiers 동그라미 지정어에 대해서 표로 나오고 지금 표가 3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표는 지정어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phrase가 NP일 때 specifier는 determinants라고 적혀있죠. determinants 별표 우리말로는 한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 더나 디스 이런 예문이 있죠. 그게 왜 한정어인지 알려면요. 한정어, 예, 잘못 얘기했네요. 한정사. determinants는 한정사입니다.
거기 얘들이 있는데 얘들 옆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관소지양의 관소지양의가 디터미너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관은 관사, 소는 소유격, 지는 지시 형용사, 양은 양화사, 의는 의문사. 이 앞글자를 따서 한정사 디터미너는 관소지양의다.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관사 소유격은 아실 거고요. 지시 형용사가 뭔지 적어봅니다. this나 that, these, those. 이 네 가지를 지시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양화사는 말 그대로 양을 나타내는 man이나 much 등등 양과 관련된 걸 양화사라고 얘기하고요. 의문사가 스펙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which car 라는 표현에서 which가 의문사로서 car를 지정해주고 있어서 스펙이 됩니다. 디터미너를 알 필요가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예를 보면 the는요 관사에 해당되고 this는 지시형용사, those는 지시형용사, our 소유격, many는 양화사. 스펙입니다. NP에.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VP에 대해서 스펙이 되는 건 네거티브 엘리먼트 부정 요소고요. 아까 예문 적어줬던 것처럼 not이나 never이 스페시파이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AP에 대해서는 degree adverbs 정도 부사가 그렇고요. PP에 대해서는 adverbs 부사가 부가어가 아니라 지정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2에 보시면 제목에 typical complement, compliment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compliment가 뭔지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그 테이블 2 위에다가 적어봅니다. 빨간 펜으로 중요하다. compliment와 adjunct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2와 3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테이블 2 보겠습니다. NP인 경우 헤드는 N이고요. 컴플리먼트는 PP, 클로즈, NP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된다. 그 예문에서요. 각각 적도록 하겠습니다. his는 스펙인데요. 간단하게 S라고 적습니다. 스펙도 길어서. his는 S. insistance는 핵이니까 H. on the arrangement는 complement니까 C. CF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이걸 동사구로 고친 겁니다. 동사구로 고치면 똑같아지거든요. insist는 핵. on 이하는 complement. 그 다음에 close 쪽에 예문 봅니다. there는 S라고 적습니다. 스펙이라는 뜻이고요. realization은 H, 핵이고요. 그 다음에 that 밑에는 C라고 적습니다. 이때 that을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a positive that clause다. 동격절이라는 뜻입니다. 동격절은 컴플리먼트입니다.
거기 CF에 나온 거 보세요. They realize that all is lost에서 realize가 H 대시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NP 예문을 보세요. literature는 C, 컴플리먼트고요. teacher는 H. 가로 안에 있는 거 teaches 동사가 H 핵이고요. literature가 컴플리먼트. 그 노트에 보면 compliment taking nominal has often have a verbal counterpart란 말이 아까 얘기했던 보충어를 취하는 명사구의 핵은요 종종 동사구에 상하는 동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어인지 아닌지 알려면 동사구로 바꿀 수 있냐 없냐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P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게 NP인 경우는 placed가 H, advertisement가 C, 그 다음에 know가 H, 대절 밑에 C, looked가 H, 그 다음에 PP 쪽이 컴플리먼트, is가 핵, very healthy가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glad가 핵이고요. about으로 시작하는 구가 컴플리먼트. 넘깁니다. 그 다음에 close, 절이 보충어가 되는 경우 eager 밑에 H, 그 다음에 부정사절 밑에 C, 컴플리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PP인 경우로 넘어가서 in, under, behind는 핵, H, 더카는 컴플리먼트. 이 정도 보겠고요. 테이블 3의 제목에 adjunct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부가어입니다. 부가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문에 the warm summer이 있는데 warm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있어도 없어도 표현이 틀리진 않지요. NP 쪽에도 마찬가지 음원에 가로칩니다. 부가어 생략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on the floor 가로칩니다. 그 밑에 close의 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예문 the information that you supplied 가로칩니다. relative 그 오른쪽에 적습니다. relative that close입니다. 얘는 관계대명사 대절은요 adjunct입니다. 동격절은 보충어고요. 다음 예문 quickly에 가로치고요. eagerly 가로, in the summer 가로, because부터 마침표까지 가로, unconsolably 가로, to the extreme 가로, totally 가로, 다 부가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밑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subcategorization은 하위 범주화라고 얘기하고요. 하위 범주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107페이지. 둘째 줄에 읽어주는데 밑줄 칩니다. has subcategorized for, in other words, syntactically require the presence of their complement. 여기까지요. 핵은 자신의 보충어를 하위 범주화한다. syntactically require 동그라미, 통사적으로 요구한다. 보충어의 존재를. 그래서 require, 요구한다는 말하고요. 하위 범주화한다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ubcategorization frames, 하위 범주 틀을 이용할 거고요. 하위 범주 틀이라는 게 거기 예로 나와 있는 destroy에 대해서 destroy는 여기 대시 큰 자리에 나오면 그 뒤에 NP가
하나 보충어로 나와줘야 된다. 요 가까로 친 부분을 하위 범주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보충어가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나타내는 것이 subcategorization이 되겠습니다. 거기 send를 보면 hurry, 간목, some details가 직접 목적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send는 대시 긋고 콤마 찍고 MP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예문의 send는요 목적어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MP를 가로쳐서 나타냈습니다. 블러쉬는 자동사라서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했고요. 팩트는 동격절, 대절이 나와도 되고 없어도 말이 되니까 가로되어 있고요. appreciative 형용사는 of MP를 보충어로 요구를 합니다. behind는 전치사니까 목적어 하나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